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여행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해설 강의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철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용모의 1교시를 정말 또 힘들게 보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1교시 시험 만만치 않았습니다. 작년 수능에 비춰봐서도 그닥 쉽지 않은, 아마 여러분 많이 이 1교시 보고 이거 뭐지 또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많았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이렇게 좀 나한테 많이 어려운 시험 내가 겪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바로 뭘까요? 그건 바로 좀 더 힘을 내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너무 좌절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씩 해나가면 분명 수능 잘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번 1교시 국어영의 특징은 독서의 어려운 문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세세한 부분까지 정보들 간의 논리적 관계를 신경을 써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 절차를 거치는 추론 문제가 또 여러 개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특징을 알고 그런 문제들을 내가 틀렸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정보들 간의 논리적 관계를 내가 신경을 많이 안 써왔으니까 이제부터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고, 내가 고난도 추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고 연습을 지금까지 좀 많이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갖고요, 여러분 끝까지 힘내기 바랍니다. 선생님도요, 여러분이 시험 보는 1교시 그 시간에 함께 문제를 풀었습니다.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1교시에 감독 들어갔고요. 그 감독 들어가서 우리 학교 학생들 문제 풀 때 선생님도 같이 문제를 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1교시에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을지 너무 잘합니다. 그 시험 끝나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독서 해설 강의를 여러분의 입장을 좀 최대한 많이 헤아리면서 차근차근 해 나갈 테니까 잘 따라오면서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나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국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익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해설 강의 여러분 1부부터 6부까지 함께 끝까지 하면서 여러분의 그런 실력을 정말 튼튼하게 향상시켜 나갈 그런 초석을 잘 다질 거죠. 좋습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1번부터 3번 세트 함께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3번은 독서 이론과 이제 관련된 것입니다. 1, 3번 독서 이론, 즉 독서 방법, 어떤 독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자, 먼저 문제를 잠깐 먼저 훑어보면 첫 번째 문제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 신경 써야 될 것은 1, 2, 3, 4, 5의 선택지 길이에요. 선택지 길이가 짧은 것부터 긴 것으로 순서대로 나와 있지 않는다면 그거는요, 1, 2, 3, 4, 5가 내용 순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1문단서부터 그 다음에 5문단까지 그 지문의 정보 출연 순서에 따라 선택지도 1, 2, 3, 4, 5가 매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글을 읽으면서 문단별로 1번부터 하나씩 판단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 점 생각을 하고요. 1번 문제는 읽으면서 풀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인데 어휘력 발달에 나타나는 매트 효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매트 효과가 핵심 출제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매트 효과 정말 잘 이해하는 읽기 해야 되겠죠. 그에 따라 또 정답을 잘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보기의 관점에서 A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A가 어떤 견해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견해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한다면 일단 지문에도 그 견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처음 독해할 때 주목을 해야 했고요.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3번 문제의 답도 조금 더 쉽게 잘 고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문을 읽기 전에요. 문제를 먼저 훑어보면서 출제 요소를 파악하는 그런 예측하기를 하면 좋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여기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이제 주목하면서 읽어야 되는지 알고 그 정보들 주목하면서 이제 빠르게 읽었어야 하죠. 자, 1문단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기 읽기 기능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읽기 기능에 이 세 가지가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개념부터 이제 독서에 관한 강의를 할 때 이 지문에 지시되어 있는 정보들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과 포함되는 것으로 구별하면 좋다라고 정말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자, 선생님 강의를 굉장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잘 알고 있을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기 기능이 포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글자 읽기, 요약, 추론이 읽기 기능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렇게 포함하는 것과 포함되는 것의 상하관계, 포함관계는요, 출제 요소가 됩니다. 이 논리적 관계, 이 세세한 이 논리적 관계를 놓친 사람들은 1번 문제 답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에 따라 1번 문제도 많이 틀렸겠죠. 1번 문제 틀린 학생들, 읽기 습관에서 이런 포함하는 것과 포함되는 것의 논리적 관계 앞으로 꼭 놓치지 말고 잘 짚으면서 읽으세요. 알겠죠? 자, 여기 좀 중요하다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읽기에 필요한 요소 잘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수능 국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읽기에 필요한 요소를 여러분들이 갖춰 나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갖춰 나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우리 이제 수능 공부하는데 참, 요건 참 신경 써야 되는 거다. 라는 걸 이제 선생님이 또 다시 한번 새삼 느꼈는데, 네. 읽기, 흥미나 동기. 여러분 어려운 지문. 자, 이번 시험에도 과학이랑 경제 관련 내용 어려웠어요. 그런 지문들 실험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런 지문들을 좀 더 심적으로, 이 마음적인 측면에서 다가가서 좀 더 열심히 이해해 보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흥미, 동기를 갖고 있으면 지금 나의 읽기 능력이 조금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씩 자신을 남들보다 더 향상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점 꼭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요소들을 빨리빨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 연구들이 있다는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 어휘력이 이제 낮은 학생들, 요 격차가 점점 더 이제 커진대요. 어휘력 높은 학생들은 글을 많이 읽은 학생들인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렇죠? 많이 읽을수록 글쓰기 이제 어휘를 습득할 기회가 많아지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잘 읽어요. 그러니까 또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어휘력이 더 많아져요. 다시 어휘력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휘력이 부족하면요, 아무래도 또 읽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그만큼 또 잘 못 읽고 읽는 양도 적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휘 습득의 이제 기회도 결국은 줄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어휘력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부족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역, 니은, 어휘력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 간의 격차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요 방금 전에 읽은 A 부분, 그 A 부분은 2번 문제 이제 출제 요소였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하여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매트 효과라는 것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여기 매트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는 점점 더 잘 읽게 되고, 그렇지 않은 독자는 어휘력이 조금, 이 어휘력 간에 이제 잘 읽는 사람과 못 읽는 사람의 격차가 커지다 보니까 차이가 이제 걸수록 커진다라는 것인데, 이걸 매트 효과라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단 매트 효과의 개념부터 알아야죠. 이 매트 효과는 사회적 명성이나 물질적 자산이 많을수록 그로 인해 이제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많으면 갖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더 많은 것을 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결국은 점점 이제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A 부분에서 이제 읽은 내용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제 격차가 커진다라는 거였거든요. 그 내용이 여기 이 매트 효과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차이가 더 커진다랑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렇게 앞뒤 내용 관련지어서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읽기에도 적용한 것이죠. 다음 4문단을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자, 지금 해설 강의니까 선생님이 일단 지문부터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보는데, 사실 실전이라고 한다면 이게 1문단 읽고 2문단 읽고
각 문단별로 이제 관련인 선택지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문단 읽고요. 1번에 1번 선택지 답으로 골랐어야 돼요. 선생님이 짚었던 그 상하관계, 포함관계를 가지고 살짝 틀어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거, 일치하지 않는 걸 만든 선택지가 1번에 1번이었죠. 네, 그거. 네, 그리고 1번에 2번 선택지는 3문단 읽고 판단했어야 돼요. 3문단 읽고. 이런 식으로 순서 들어가면 돼요. 3번도 3문단 읽고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4문단 읽고 4번 선택지 판단할 수 있었고, 그리고 5번은 이제 마지막 문단 읽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연습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단은요, 매트 효과로만 설명하는 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견해 입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견해 주장인데 이거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요 근거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근거로 제시한 것은 무엇이냐면 읽기와 관련된 요소들에서는 매트 효과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요. 인지나 정서의 발달은 개인마다 다르며 한 개인 안에서도 그 인지나 정서가 발달하는 속도가 시기마다 이제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근거죠. 예까지 드러났어요. 어릴 때는 상승 곡선, 어느 시기부터는 떨어진다. 시기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하면서 근거를 또 하나 제시했습니다. 읽기 요소들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쳐서 매트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두 번째 근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거를 짚어놔야 되는데 견해장을 뒷받침하는 논거, 근거죠. 이런 논거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 이것들도 항상 문제의 선택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 주목하는 읽기 했으면 또 역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선택들이 있었어요. 그 점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읽기 기능이 부족한 독자라 하더라도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6월에 나의 읽기 능력 좀 부족하다라고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요, 여러분 읽기 흥미나 동기를 어떤 자신에게 어려운 것도 내가 끝까지 읽을 수 있다, 읽을 거야 하면서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런 동기가 읽기 기능의 발달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연구로도 입증이 된 거거든요. 자, 우리 힘내고 이제 끝까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를 매트 효과로 설명하는 연구는 자, 이제 이 매트 효과로 설명하는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어요. 단순히 지능의 차이에 따라 글을 읽는 능력이 달라진다고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관점이에요. 기존의 관점, 지능의 차이에 따라 글 능력이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읽기 요소를 고려해서 이제 글을 잘 읽도록 한 중요한 동력임을 이제 인식하게 한다라는 이런 설명을 이제 한 것인데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인식하게 하는 기계가 됐다라는 것이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이 매트 효과를 설명하는 연구에 이제 의미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기존 것과 매트 효과를 설명하는 것에 이런 차이와 관련해서 이런 지능의 차이에 따라 그림 능력이 달라진다. 이렇게 봤다는 이 관점, 이런 걸 또 여러분들이 주목을 했으면 결국 기존 것과 또 이후의 것의 어떤 차이점이 출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역시 선택지 판단이 좀 더 빨랐을 겁니다. 넘어가죠. 자, 여기 문제를 보도록하겠습니다. 자, 1번에 1번 선택지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다 이렇게 좀 별표를 쳐봤습니다. 이거는 세세한 논리적 관계를 가지고 만든 선택지예요. 이런 거 이제 여러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글을 읽고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떤 습관이 있냐면 읽은 인상, 내가 글을 읽은 어떤 인상, 내 머릿속에 덩어리로 형성되어 있는 어떤 인상 이미지를 가지고 자꾸 선택지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국어 문제 풀 때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지점을 점검을 해야 돼요. 1번에 1번 보죠. 읽기 기능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포함하는 것일 텐데 여기에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가 포함되냐고요. 1문단 보세요. 읽기 기능에는요, 글자 읽기, 요약, 추론이 포함되는 거예요.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는요, 읽기 기능과 지금 별개의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일치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답을 골랐어야 돼요.
근데 이 1번에 1번을 답으로 고르지 못한 학생들은 대부분 일문단의 정보를 세세하게 논리적으로 그 관계를 따진 것이 아니라 이미지 덩어리로 그냥 그 인상으로 요 선택지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점 유의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메테오 효과에 따르면 읽기 요소를 잘 갖출수록 더 잘 읽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죠. 갖춘 것이 많을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격차가 커진다라는 것이 메테오 효과였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2번 적절한데요. 요 2번 3문단 가지고 판단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선택지, 메테오 효과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었는데 읽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3문단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읽기 요소는 다른 읽기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여기 4문단에 이제 보면 읽기 요소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문단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했어야 되겠고, 읽기 연구에서 메테오 효과는 읽기 요소의 가치를 인식하게 했다라고 되는데, 네, 읽기 요소의 그런 가치, 읽기 요소 가치 글을 잘 읽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5문단에 지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2번을 보면 학생의 이제 어휘력 수준이 있는데요. 자, 높은 학생이 있고 낮은 학생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학년,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휘력이 높은 학생과 그 다음에 낮은 학생의 이런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메테오 효과죠. 자, 1번 선택지를 보면 기억은 니은에 비해 양이 적지만 어휘력은 더 큰 폭으로 높아진다. 기억은 니은에 비해 읽기양이 적지만 읽기양이 적어요? 아니요. 어휘력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더 잘 읽어요. 그러니까 더 재밌어하고 더 많이 읽어요. 이 부분 틀렸죠? 니은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억과의 어휘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되는데, 이거 학년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더 커졌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니은은 학년이 올라가면 기억에 비해 적은 노력으로도 어휘력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되는데, 자, 이 격차가 이만큼 커졌습니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 이런 읽기 능력을 이제 기르기 위해서는 흥미, 동기가 있는 게 중요하죠. 4번을 보면 기억과 니은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지능의 차이 때문이다 라고 되는데, 지능의 차이로 이런 읽기 능력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기존의 것이에요. 5문단에 보면 단순히 지능의 차이에 따라 그릭 능력이 달라진다고 보았던 그 기존의 관점이 있는 것이고, 메테오 효과를 설명하는 건 그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능의 차이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5번을 보면 기억과 니은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읽기량의 차이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 네, 어휘력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 낮은 학생보다 더 잘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 읽는 재미가 더 클 것이고, 그에 따라 더 많이 읽어요. 더 많이 읽으니까 어휘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고, 그에 따라 격차가 커지는 것이죠. 네, 5번이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이 3번 A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은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됐는데, 메테오 효과로만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어휘력이 높다, 낮다. 그게 이제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가 커진다. 그렇게만 보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보기의 관점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면, 공동체 내 언어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간의 사고가 발달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차적 사고에 속하는 이런 이 읽기도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은 타인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점점 이제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이제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는 입장인 것이죠. 그러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읽기의 발달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과 관련 있는 거 답으로 골랐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읽기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적 환경, 이 사회적 환경이 이제 바로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누구,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과 내가 상호작용하느냐, 그 차이니까 4번이 이제 답이 되겠죠. 한 개인 안에서 시기마다 다르다는 얘기 아니고요. 개인차, 취향 등 이런 속도, 취향 등의 개인차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타고난 개인적 성향으로 이런 읽기 흥미나 동기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과 몰입할 수 있는 장소가 주어졌을 때 혼자서 읽기를 잘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다. 이 문제는 보기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의 관점, 이 보기의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대응하는 내용 갖고 있는 걸 답으로 여러분이 빨리 골랐으면 됩니다. 이 독서 이론 문제에서요, 세 번째 문제가 이 보기만 갖고 이제 답을 고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점도 여러분이 좀 유념해서 이런 문제는 답을 빨리 골라야 되겠어요. 자, 4번에서 9번 주제 통합 세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 통합 세트, 나의 글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점을 이제 잘 이해를 했어야 되냐면,
일단 견해 주장을 잘 이해를 했어야 됩니다. 가해글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이제 그런 견해 주장을 좀 잘 이해를 했고요. 나해글 같은 경우에는 세종,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집현전 학자들, 어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견해를 지녔었는지를 좀 이해를 해서 잘 이해했다면 잘 읽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하여 개념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출제요소가 된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것들, 그런 개념들도 함께 아울러 또 잘 이해를 했다면 참 잘 읽은 건데, 그런 읽기와 관련해서 내가 잘 읽었는지도 꼭 체크를 좀 하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를 잘 못 풀었다고 한다면 국어는 단순하게 문제만 못 푼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못 푼 데는 읽기부터 내가 뭔가 잘 못한 게 있기 때문에 못 푼 거예요. 그래서 읽기부터 반드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그 시험 때 내가 어떻게 읽었는지를 복기하면서 점검해서 보완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신경 써요. 자, 출제요소 이제 좀 먼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4번 문들을 보면 출제요소 알 수 있어요. 가와 나의 차이점. 그렇다면 당연히 글 읽을 때, 처음 읽었을 때 가와 나의 차이점이 여러분들 파악됐어야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세부 정보 이해하는 문제네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여러분이 결국은 자, 보면 짧은 것부터 긴 순서대로 가 있지 않아요. 그쵸? 선택지들 간에 지금 뭐 긴 게 먼저 나오고 짧은 게 나중에 나오고 막 이러죠. 이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보 출연 순서에 따라 요 내용이 1, 2, 3, 4, 5 이제 매겨진 거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요, 읽으면서 역시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 점 생각해서 5번 문제 빨리, 자, 이 글을 읽으면서 선택지 대 판단 빨리빨리 했는지 유의해야 되겠고, 6번 기억되게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위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술 형식을 봤더니 기억은, 니은은, 디귿은 이렇게 돼 있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기억과 니은 하고 이제 묶고 있는데, 뭐 기억과 니은 간에 혹시 공통점은 없는지 그런 것도 이제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7번 유가와 집현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내용. 그러면 유가와 집현전 학자들의 견해 주장이 출제 요소인 겁니다. 그래서 글 읽을 때 유가와 집현전 학자들의 견해 주장을 나타내는 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잘 짚으면서 읽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동양 역사가들의 견해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또 포인트는 보기를 바탕으로 해요.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이해한 내용은 선택지에 서술돼 있어요. 근데 그 선택지에 서술돼 있는 것이 보기를 바탕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즉 보기의 내용과 선택지의 내용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 맞아 떨어지느냐, 그 지점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판단을 못했다고 한다면 8번 문제 틀렸을 겁니다. 답을 잘 못 골랐을 거예요. 그래서 8번에서도 답을 못 고른 학생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 보기를 바탕으로 거기다 표시해 놓고 선택지 내용과 그 보기의 내용이 맞아떨어지는지를 잘 짚어야 된다. 꼭 유념합시다. 자, 그 다음에 9번 어휘 문제인데, 이번 시험은 이 어휘 문제도 어려웠어요. 예전에 보통 보면 이제 어휘 문제 정답률이 뭐 한 7, 80% 이제 됐었는데, 그런 문제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간혹 어휘 문제가 좀 이렇게 정답률이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9번 쌤이 예상하기에는 이거 정답률 40%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어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무엇인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알고 가야 됩니다. 이따 해설 강의에서 쌤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문 보죠. 지문을 보면, 자, 이제 가의 1문단인데, 전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 시대가 전국 시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진이에요. 진나라 때. 분서갱유를 단행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서라고 한다면 책을 불태우는 거고요. 갱유라고 하면, 이 갱유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거는, 그 유학자들을 산채로 구덩이에 넣는 거거든요. 그냥 땅에 묻는 거예요. 무서운 말인데, 이거는 어떤 학문이나 사상에 대한 탄압, 통제를 좀 상징적으로 이제 뜻하는 말이죠. 분석 갱유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이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 통제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이사라는 이제 권력자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에게 이런 이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다는 얘기예요. 허언. 그리고 학문은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 자, 지금 이사의
견해 주장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말을 짚은 겁니다. 이렇게 견해 주장, 어떤 관점 입장을 보여주는 말들을 독해를 할 때 꼭 딱딱딱 짚으면서 읽어야 돼요. 그 능력이 읽기 능력이거든요. 그 점 여러분 또 잘했는지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겹나표가 있는데 이런 걸 겹나표라고 해요. 겹나표. 그냥 실선으로 선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나표라고 하고, 요 나표는 글의 제목 같은 걸 이제 제시할 때 쓰는 것이고요. 이렇게 겹나표로 제시를 하면요, 이건 책의 이름입니다. 책의 이름. 근데 이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런 이 겹나표는요, 평가원 기출에 정말 많아요. 그러면 그 기출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겹나표가 책 이름 나타내는 거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죠. 이거 책 이름입니다. 책 이름인데, 자, 여기 이 책을 보면요, 이 책에는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학문의 틀을 보여준 분위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 개의 그런 다른 것들을 통합하는 경향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전국시대. 근데 이게 약화된 게 이 진나라 때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국시대와 이 진나라, 자, 요렇게 표시했어도 좋아요. 이건 뭐냐면 전과 후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을 주목한 거예요. 이렇게 전과 후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짚을 줄 아느냐, 그 점 여기서 이제 독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한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하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 한나라는 이제 진나라 이후의 나라죠. 그래서 이제 다시 단계가 또 이제 좀 달라진 겁니다. 전국시대, 진, 한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한나라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을 하고, 자, 왜 망했는지를 알면 그와 관련해 어떤 방안을 생각을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나라의 기틀을 좀 더 튼튼하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석한 거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이제 제시를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이제 극복하는 것, 요게 이제 또 과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때는 힘의 지배를 숭상해서 이제 너무 힘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힘만 믿었던 그 태도에서 이제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한나라 초기 사상가들은요, 이렇게 힘의 지배만 너무 숭상했던 것, 이런 걸 문제 삼은 겁니다. 이렇게 문제 삼은 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짚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숭상이라는 것은요, 높이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아주 우러러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숭상하는 건데, 그렇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 어휘 문제가요, 요 숭상이라는 그런 문맥, 이 숭상이라는 단어가 나타내고 있는 문맥적 의미를 좀 더 세세하게 세밀하게 고려를 해서 답을 골랐어야 됩니다. 그게 9번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숭상이라는 것이 높여서 이제 소중히 여기는 건데, 소중히 여기다. 그럼 믿는 거랑 또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요 C와 관련하여 9번의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맥적인 그런 의미 세세하게 따지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겠고요. 자, 육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육가의 견해 주장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육가의 견해 주장을 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읽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가의 1문단과 관련해서 5번의 1, 2번 선택지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판단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의 1번 보면 진해 권력자인 이선은, 자, 여기 이 이사는 역사 지식 학문을 부정적인 것을 인식하였다라고 했는데, 역사와 학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관점 입장에서 사람 부분 주목했더니 선택지 금방 판단 빨라지죠. 네, 이렇게 견해장은 출제 해서가 됩니다. 2번 선택지, 전국시대에는 순자처럼 여러 세상을 통합하려는 학문 경향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순자라는 이 책, 여러 사상이 흡수되었어요. 수용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통합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 사상을 통합하려는 그런 학문 경향이 이런 전국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나라 때에 이르러서 약화된 겁니다. 전과 후에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5번의 2번 선택지 일치한다고 판단 잘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5번의 2번을
그냥 이 5번 전체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되다 보니 1, 2, 3, 4를 다 읽었는데도 답이 잘 안 보인다 보니 2번을 답으로 찍은 학생들이 또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문단별로 정확히 딱딱 짚어서 선택지의 그런 적절성 여부를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느낌으로 판단을 잘 해야 돼요. 다음에 이 문단을 또 봅시다. 순자양문을 계승한 그는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는 유가죠. 그 순자양문을 계승했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하나의 어떤 단어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통합이죠. 통합. 네, 통합이고요. 한고조의 치국계책 요구에 부응해. 자, 한고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유방입니다. 이 한고조의 치국계책, 나라를 다스리는 계책 요구에 이제 부응해 가지고 신어를 저수를 했대요. 이제 신어를 저수를 했다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책이죠. 겸납표로 돼 있잖아요. 이걸 이제 저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에 유가의 견해정이 나타나 있을 겁니다. 유가의 이제 견해정이 나타나 있을 텐데, 그래서 자, 그는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요.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이런 것들을 이제 원인으로 분석을 한 거잖아요. 원인으로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본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면 유가의 견해 주장이에요. 자, 이렇게 견해 주장을 나타내는 것들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특히 이런 견해 주장 중에 이건 결국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진나라가 멸망한 원인과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주목한 겁니다. 이렇게 문제 삼고 있는 것 특히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면요, 선택지 판단이 빨라질 겁니다. 기초 분석해 보세요. 이런 거 정말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패단, 이 사상을 통제하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사상을 통제하는 것이. 그렇다면 지식과 학문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말들이 또 이제 유가의 견해장을 나타내는 말들이 됩니다. 그거 이제 주목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가는 자, 지식의 핵심으로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 이걸 지식의 핵심을 여겼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핵심적인 것을 여겼다, 뭐 중요하게 여겼다, 견해장을 잘 나타내는 말이니까 역시 중요하게 여겨야죠. 역사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유가는요, 보세요. 역사라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고려를 해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지리 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 어떤 역사를 기본 베이스로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통물입니다. 밑줄치돼 있잖아요. 출제였으니까 이것의 개념 당연히 주목해야 했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역사입니다. 역사를 고려해요. 역사를. 그래서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이런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 통변, 이 통변을 또 이제 제시를 했다라는 것이고, 통변의 이제 개념.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변화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변이죠.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 이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이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인이라는 거야. 인의. 그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을 하면서도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했습니다. 권력의 유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왕도 정치라는 게 이 인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뒤에 인의 실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이제 시도했다고 합니다.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했다. 그는요,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랑 이제 연결해가지고 요 맥락을 이제 이해를 했으면 됩니다. 자, 요 문단 봤고요. 자, 이제 나의 이 문단 좀 긴 거를 이제 우리가, 가의 이 문단, 좀 긴 걸 함께 이제 봤습니다. 5번 문제 3, 4, 5번 선택지는 가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또 읽으면서 판단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문단을 이제 보면, 자, 이 유가의 이제 입장을 나타내는 말과 관련해서 또 여기서 이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이제 타사성을 수용했다라는 걸 이제 주목을 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와 질서를 중시했다. 교화의 정치. 교화라고 한다면 이건 뭐냐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화인데 그런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이런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의, 그 다음에 법가의 권세를 이제 끌어들였다고 하는데 무의라는 거는 인위적이라고 하잖아요. 인이랑 좀 반대되는 원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뭔가를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의 이치에 따라 가게끔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육가는요, 무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썼냐면 형벌을 가벼이 하고, 그러니까 너무 그 인위적인 제도에 얽매여 가지고 막 가혹한 형벌을 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혹한 형벌을 가는 거는 진나라를 멸망하게 한 하나의 어떤 원인에 해당하는 요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형벌을 가벼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주의 수양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온한 통치의 결과, 뭔가 억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어떤 평온한 상태에서의 어떤 통치의 결과, 이런 걸 이제 무의 개념을 가져다가 이제 육가는 제시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세의 개념도요. 원래 이 법가는 법치주의에 의거한, 법에 의거한 통치. 그래서 이제 왕의 강한 권력과 그런 세력,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이 법가인데, 여기 권세의 의미를 어떻게 썼냐면 그 왕의 어떤 권세, 그 정말 힘센 걸 막 이렇게 그냥 으뜸으로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서 정치 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이런 방향성을 가진 것으로 그 개념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인화 권세의 개념이 원래의 개념과 좀 차이가 있는 개념으로 육가는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그것과는 차별된 것이다라는 말이 여기 이제 이어 나와 있는 것이죠. 네. 육가에서 상한 과다한 융통성으로, 그러니까 그쵸, 좀 융통성 있죠. 이렇게 이것저것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받아들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정체성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건 한계인데, 근데 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군주의 정치행위에 따라 천명의 열정됨을 지적하고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이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한무제 이후 유교 독존의 시대를 여는데 기여했다. 유교가 그냥 중심이 되는데 기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육가도 이제 유교를 중시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나를 봅시다. 나는요, 이제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사 편찬은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가의 글에서도요, 한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이제 나라가 또 이제 통치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과정에서 발간된 책, 그리고 이제 그 책에 담겨 있는 어떤 견해 주장,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했었는데, 나의 글도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어서 또 이제 나라의 기틀, 그런 통치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발간된 책, 그 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와 나가 서로 이제 통하는 점이 있죠? 그 점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이 연결고리예요. 이렇게 가나의 주제 통합 지문은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처음 공부를 할 때도요, 공부를 앞으로 이제 기출 분석도 많이 할 텐데, 이런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꼭 짚어서 파괴 버릇하는 게 좋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주제 통합 세트에 늘 흔히 나오는 첫 번째 문제, 어떤 글의 전개 방식과 관련된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거 좀 생각하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 연결고리가 4번에 1번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역사사 편찬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낸 작업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건국은 정당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고려의 어떤 문제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 조선이 다르다라는 걸 부각했어야 되겠죠. 고려보다 조선이 뛰어남을 설득하고자 했겠죠. 자, 1문단이었고요. 요 나의 1문단 가지고 5번에 뭐 3번, 4번, 5번 판단할 수 있진 않아요. 5번에 3, 4, 5번은 치평유람,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라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정보가 아직 안 나왔으니 당연히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겠죠. 다음 보면 태조의 명으로 고려 말에 찬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 고려에 관한 역사사가 이제 편찬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조의 명으로 고려에 관한 역사사가 이제 편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잘 읽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고려에 관한 역사사가 편찬됐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진나라 멸망의
원인을 한나라 초기의 사상가들이 분석하려고 했다라는 것. 그죠? 그래서 육과 같은 경우에 뭐 신화를 이제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나라의 멸망 원인을 더 분석해냈잖아요. 그렇죠? 이전 시대에 어떤 통치의 수에 잘못된 점들을 짚어냈었잖아요. 그거 역사잖아요, 역사. 그 역사 기술이잖아요. 그 가에 있는 그 내용을 여기 이제 고려에 관한 역사서를 편찬했다는 것과 관련 있는데 서로 연결이 되는데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연결했으면 진짜 잘 읽은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로 묶여있는 이런 주제통합 세트는요, 앞뒤 글을 그렇게 연결고리를 짚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계속 보죠. 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됐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태조, 자 이후에 이제 이 태종이 고려의 역사서를 이제 다시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씻자는 주장, 그 다음에 유기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춰 고쳐 쓰자라는 주장, 이렇게 대비되는 주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이 계속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쭉 이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 문종대에 이르러서 고려사 편찬이 완성됐습니다. 역시 책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가에서도 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나에서도 이렇게 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이렇게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가나에 역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연결고리들을 꼭꼭 짚으면서 읽으세요. 그러면 이런 고려사 편찬이 이제 완성됐다는 것도 결국은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된 그 조선 건국 초기라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역사 연구에 이제 관심을 기울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종 역사에 관심이 많았네요. 그렇다면 이제 세종의 또 역시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는데 이 부분 또 역시 출제소가 될 수밖에 없죠. 세종의 견해정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경서가 학문의 근본.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세종의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관점 입장을 보여주는 이런 말이 제시가 돼 있어요. 출제 요소예요, 이건. 근데 집현전 학자들과 여러분 뭐 TV나 드라마에서 이제 많이 봤을 거예요. 막 서로 막 열띠게 토론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경연을 통해 경서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이제 쌓아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요 2문단 봤는데 가히 2문단 가지고 5번 문제 3, 4번 선택지 판단 안 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걸 보면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세종은 치평요람의 편찬을 명했대요. 그래서 이제 치평요람이라는 책이 또 편찬된 거 아닙니까? 자, 책. 가에서도 이제 우리가 책 주목했고 나에서도 이렇게 책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현전 학자들이 중국 역사랑 그 다음에 우리 역사를 정리를 한 거예요. 역사서네요. 가에서도 육가가 역사라는 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죠? 여기서도 지금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통하는 게, 연결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정리 과정에서 주제학적 역사관이 담긴 자치통감 강목에 따라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이렇게 구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차이점 특히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쌤이 독해 강의할 때 진짜 공통점도 우리가 짚어야 되지만 그래서 짚었어요. 요거에 따라서 정통과 비정통을 구분한 것은 자치통감 강목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 치평요람이랑 유사한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으면 특히 공통점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 누누이 강조했었잖아요. 그 차이점과 관련해서 이걸 주목했어야지.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여기 강목이에요. 요거 강목이야, 강목. 그러니까 강목체를 쓴 거예요, 여기는. 강목체를 썼는데 여기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럼 차이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출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강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제 요강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약하는 거예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개요를 요약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면 그 요약한 것과 관련하여 좀 상세하게 자세한 경위를 서술을 하는 게 목입니다. 그게 이제 강목인데 이런 강목에 대해서 이제 모르더라도 따르지 않았다,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이네 하면서 주목했어야지. 그리고 문제 안 틀렸어야죠. 또한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올바른 정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간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지시를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고려의 멸망, 조선 건국의 정당성,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기존 역사서와 달리 국가 간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의 혼란과 새 국가의 초기 혼란 소통을 부각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역시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함께 주목을 좀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이렇게 주목하면 이제 읽은 상태에서 5번에 3번 선택지 봅시다. 지평요람을 하기 시작하고 자치통감 과목의 편찬 형식에 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치통감 과목의 편찬 형식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해 정리했다라고 됐는데,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하긴 했는데 편찬 형식의 측면에서는 강목절 따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편찬 형식에 따라라는 말이 틀린 말이잖아요. 틀린 말. 그런데 왜 3번 선택지를 읽고 이 말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는 판단을 잘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지문의 내용에서도 이런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짚지 않았기 때문이고,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편찬 형식에 따라라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 요소를 안 짚었기 때문인 것이고, 그죠? 덩어리로 그냥 무조건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에 어떤 빨리 읽으면서 생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그 선택지를 덩어리로 그냥 판단을 해보니까 그래요. 덩어리로 판단을 해버리면요, 이런 식으로 앞뒤에 뭔가 맞는 말, 지문과 관련 있는 말이 있으면요, 중간에 이런 틀린 말이 있어도요, 이 전체를 자기도 모르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맞다고 판단해버린다고. 그러면서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실수한 거 여러분 꼭 유념하고요. 5번에 3번 답으로 판단 잘 못한 학생들 꼭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5번에 3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4번 선택지 국조. 이 국조라는 글에 대한 설명을 아직 못 봤습니다.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이어서 이제 또 마저 보면, 국가의 흥망성쇠를 이제 거울 삼아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에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 의도. 그러니까 과거의 것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는 것, 그거 외에도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런 의도가 이제 집중적으로 반영된 것이 지평요람의 이제 국조라는 부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국조라는 부분에서 보면 편찬자들은 이들의 이제 견해주장, 관점 입장이 나타나 있는데 유교적 시각을 취했어요. 유교적 시각을 취했고, 고려 때는 불교 사상을 중시했거든요. 그럼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이제 드러냈다고 하는데, 늘 견해주장과 관련하여 뭔가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목하세요. 불교 사상의 폐단을 이들이 문제 삼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말을 주목을 해요. 요거 주목했다고 한다면 7번도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7번의 디귿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정말 잘했을 겁니다.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옛 국가, 고려 때 사상이 없었어요? 아니, 불교 사상이 있었잖아. 이렇게 불교 사상이라고 떡하니 아예 출제자가 명시적으로 딱 제시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들을 간과를 하니, 그리고 어떤 기존 것과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마련했다라는 그런 그 인상, 이미지만 갖고 7번의 디귿을 바라보니 7번의 디귿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맞는 것처럼 느껴지니 7번 문제 정답을 4번으로 골라버리는 거죠. 4번 아니잖아요, 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꼭 잘 짚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10수년 동안 이런 평가원 기출을 분석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늘 모의평가 보는 날, 수능 보는 날 늘 이렇게 분석을 해왔고, 또 책도 그와 관련해서 이제 많이 썼고 하다 보니 이런 이들이 함정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요건 이렇게 함정을 만든 거구나라는 판단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그런 안목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짚어주면 자기 실수와 관련해서 꼭 잘 표시해놓고 잘 정리해놓고 잘 유념해가지고 앞으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잘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면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유교 사상을 중시를 한 겁니다. 유교 사상을 중심에 놓고 그에 기반하여 어떤 통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죠. 조선국 정당하게 또 불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세종은요,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이제 지시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비어천가.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경전과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서 이제 보여준 것이 바로 용비어천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4문단까지 이제 봤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 그렇다면 자, 5번에 4번, 5번 선택지 판단해 봅시다. 치평요람의 국전은 고려의 문제점들을 보임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점을 드러내었다라고 되는데 고려의 문제점들을 보였다. 이거에 대응하잖아요. 이걸 문제 삼은 거를 주목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5번에 4번 선택지 또 맞다고 잘 판단했을 것이고 사실 5번에 4번 맞다고 잘 판단했으면 7번의 디귿도 판단 잘했어야 되는데 유교적 사회의 변화를 주장했다는 것이 5번, 4번 선택지에서 얘기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그와 딱 맞아떨어지는 대응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선택지를 보면 용비어천가에는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네, 왕조의 우수성,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네, 요 용비어천가 우수성을 부각하는 것은 결국은 조선 건국을 또 정당화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에 5번 글의 내용과 일치하죠. 자, 4번 봅시다. 주제 통합 세트에서는요, 이런 4번 같은 문제가 늘 전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의 전개 방식과 관련하여 가나의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처음 읽을 때부터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가나의 그런 공통 화제,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좀 잘 짚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가나의 글을 읽었는데 가나의 글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 요소를 다루고 있냐면 한 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됐습니다. 그 새 나라 건국되었을 때 어떤 책들이 편찬됐어요. 그 책들에 담겨 있는 어떤 견해, 관점 입장을 또 제시를 하고 있네요. 이런 것들이 가나의 글로 연결이 돼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자, 가는 한 나라, 나는 조선. 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 같은 경우에는 육가, 자, 육가가 저술한 신어.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치평요람, 뭐 고려의 역사서도 이제 편찬된 책이고요. 이런 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건국 초기라는 그 당대의 시대 상황, 그 다음에 유교 사상, 그런 사상, 이 책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런 시대 상황과 사상이 책에 어떻게 이제 반영되어 있는지 그 책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 반영된 양상을 비교하면서 읽는 것은 가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글을 비교하면서 읽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이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 4번 문제는요, 이 독서의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아주 부합하는 좋은 문제입니다. 이 독서의 교육과정에서는요, 이렇게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할 때 글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비교하면서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교육과정에서 학습 목표를 그런 내용들을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평가를 할 때도 그런 학습 목표와 관련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성취를 했는지를 묻는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요 점 생각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는 피지배계층을 나는 지배계층을 대상으로 한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라고 되는데 가의 신어가 피지배계층을 대상으로 한 책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 한 고조, 그 유방이 나라를 다스리는 계책을 요구한 것에 부응해서 신어를 저술했습니다. 한 고조, 황제인데 피지배계층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에 제시되어 있는 책이 지배계층을 대상으로 한 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다고 딱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여기가 확실하게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동일한 시대라고 되는데 가 같은 경우에 보면 가를 보면 이 가에 순자, 자, 전국시대에 나온 책입니다. 전국시대에 나온 책 순자. 그죠? 그 다음에 거기 한나라 때 신어. 이런 책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에서 언급한 책들이 다 동일한 시대에 나온 책들이 아니에요. 그죠? 나는 서로 다른 시대에 쓰인 책들을 설명하고 있으니 네, 고려 사편찬이 문종 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 보면 태조의 명으로 역사서가 편찬이 됐었고 또 태종이 다시 편찬하려고 해서 문종 때 이제 고려사가 편찬이 됐고 세종 때 치평요람이 편찬됐어요. 그러니까
그 각 왕들, 그 왕들의 때 문종대랑 세종대랑 서로 다른 시대라고 하더라도 이 앞이 확실하게 틀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답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가는 학문적 성격에 라고 되어 있는데 신화라는 책은 치국계책 요구에 부응하는 성격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계책을 마련하기 위한 뭔가 현실 정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용적 성격도 또 강하게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학문적 성격만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가는 뭐 나이에 제시되어 있는 책 같은 경우에 이제 치평조랑 같은 경우에 나라의 이제 역사와 관련하여 뭐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를 한다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실용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또 확실하게 틀렸고요. 가는 국가주도로 나는 개인주도로 나가 또 개인주도가 아니잖아요. 왕이 명예 가지고 책을 편찬했었잖아요. 그렇다면 나에 있는 책들에 대해서 개인주도로 편찬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역시 적절하지 않겠죠. 이런 표시된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답 표지로 딱딱딱 잘 짚어서 또 판단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번은 함께 이제 풀었고요. 그다음에 6번 갑시다. 기억 디귿에 대한 이해를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는데 기억은 역사 속에서 각광을 받았던 학문 분야들의 개별적 특징을 이해한 것이다. 자, 기억이 뭔데요? 통물인데 통물은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모든 일을 포괄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포괄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개별적 특징을 이해한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통변인데 도가나 법과 사상을 중심인형으로 삼아 정치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통변이라는 것은 누가 제시한 겁니까? 육가가 제시한 겁니다. 육가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까? 3분단에 따르면 그는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의와 법과의 권세를 끌어들였습니다.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나 법과 사상을 중심이념으로 삼았다는 말 자체가 적절하지 않죠. 그렇죠. 유교를 중심으로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종치를 취하고 기준 규정을 구사하지 않는 거예요. 디귿은 현명한 신하의 임용과 엄한 형벌의 집행을 전제로 한 평온한 정치 결과를 의미한다라고 되는데 이 부분 틀렸죠. 그죠? 여기 보세요. 동그라미 맞는 것 사이에 틀린 게 들어가 있어. 이런 것들을 덩어리로 이거를 그냥 생각을 해버리면 시작과 끝이 뭔가 지문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다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선택지의 내용 요소가 특히 이런 식으로 자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맞는 거, 지문과 부합하지 않는 거, 지문에 부합하는 거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선택지들을 이렇게 통째로 덩어리로 판단하지 마세요. 자꾸 부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네. 엄한형벌은 진나라 멸망의 원인과 관련해서 육가가 문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엄한형벌이 아니라 자 육가는 형벌을 가벼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도가의 무의 개념을 가져다가 형벌을 가벼이 하고 이런 생각 주장 지시했죠. 디귿은 군자가 부단한 수용과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교화의 정치를 펼쳐야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됐는데 네, 이 육가는요 군주의 부단한 수양, 군주의 수양을 강조를 했습니다. 가의 3분단 통해 알 수 있어요. 평안한 통치의 결과, 그것도 이제 평안한 통치도 이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유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평안한 교화의 정치 이런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자, 인의라는 것은요. 인의라는 것은 뭡니까? 인의는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겁니다. 왕도 정치예요. 인의의 실현을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한 것 그와 관련하여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의와 이제 법과의 권세를 끌어들이는 것도 이제 그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의와 법과의 권세를 끌어들였다는 3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 말을 디귿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한 판단을 또 해야 했던 것입니다. 답 4번이고요. 5번을 볼게요. 기억과 니은은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를 긴밀히 연계해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과 니은이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냐. 근데 여러분이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요.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를 긴밀히 연결한다. 이거는 육가의 견해에 부합을 하죠. 육가는 이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지식이랑 현실 정치를 긴밀히 이제 연결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육가가 말한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 그런 말을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데 기억, 통물,
니은, 통변. 그것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 그게 결국은 역사지식과 현실 정치를 긴밀히 연결한 것과 다른 말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요 기업과 니은 역사지식과 현실 정치 긴밀히 연결한다라는 게 이제 이게 인이랑 연결이 돼요. 인이랑 연결이 되는데, 자, 이 말 자체가 이제 인이랑 연결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자, 인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살짝 이제 헷갈리는 말이 있습니다. 인이 다음에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말만 단순하게 눈으로 확인하고 왠지 요 말을 적절한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됐었죠. 자, 권력 창출과 관련하여서는 이 권력을 창출하는 것 관련해서는 권력 창출은 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 라고 육가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창출된 권력의 유지와 확장, 권력의 유지와 확장과 관련해서는 그가 강조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왕도 정치입니다. 왕도 정치. 즉 이 인의예요. 인의. 왕도 정치 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의라는 것은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이 왕도 정치로 연결되는 것이지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 창출은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육가는 생각했지만 그렇게 창출된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은 인의에 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인의와 권력 창출하는 건 서로 구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5번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놓고요. 5번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스스로 또 사고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7번을 보도록 하겠는데 이 7번에서 이게 이제 중요했어요. 선생님 얘기 아까부터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독해하고 선택지점 판단할 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인상, 이미지, 그 덩어리를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옛 국가 문제 있죠. 가의 글 같은 경우에는 진, 나의 글 같은 경우에는 고려 문제 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인상,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왠지 이 시대에 사상도 없었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으로 판단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나 이 글에 따르면 이 진나라 때는요.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사상을 통제하는 것이었어요. 고려와 관련하여 지금 이 나의 글에서 이제 제시한 정보는 뭐였냐면 고려와 관련해 제시한 정보는 이거였습니다. 고려 때의 불교 사상의 폐단, 즉 나의 사문단을 이제 보면 나의 사문단을 보면 이 치평요람의 국조 부분, 그 부분의 편찬자들이 유기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면서 불교 사상이 폐단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려 때 불교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진나라 때도 사상이 있는데 이 사상이 통제된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판단됐습니까? 뭔가 그럴듯한 말로 이렇게 뭔가 문제점을 지시하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럴듯한 말로 뭔가 문제점을 이렇게 포장을 해서 제시를 할 때 그게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명심을 하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디귿은 육가랑 집현전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낸 것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면 옛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다라고 문제 삼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옛국가의 역사를 거울 삼아 새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도록 한다. 그렇죠. 요 옛국가의 역사 여기서 잘못된 점들을 짚어서 그 원인 생각을 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새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책들도 이제 편찬이 돼서 그런 내용을 담아낸 거죠. 그렇다면 기억이 맞는 거예요. 답 1번을 골랐어야 되는 거예요. 7번 문제 디귿 관련해서 특히 이제 유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봅시다. 보기는 동양 역사가들의 견해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요.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를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이 선택지잖아. 그러면 선택지의 내용이 보기랑 맞아 떨어져야 돼요. 봅시다. 기억의 관점에 따르면 신어에 제시된 진의 멸망 원인. 신어에 진의 멸망 원인이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가의 2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의 진위에 대한 명확한 판별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 성패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 진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옛일의 어떤 성패, 옛일의 어떤 성공과 패배,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진위부터 따져야 된다. 그럼 옛일에 요 진의 멸망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성패 중에 특히 이제 패잖아요. 패. 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당연히 진위에 대한 명확한 판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관점에 따르면. 그렇다면 요 1번 선택지는 보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보기랑 맞아 떨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선택지를 보면 기억의 관점에 따르면 고려서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한 의견은, 고려 용어를 고쳐 쓰자, 그대로 쓰자, 그게 대립해서 씁니다. 고쳐 쓰자라고 하는 의견은 역사소설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소설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한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역사소설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한다는 것은 진위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진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역사소설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진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진위를 분명히 하는 것, 즉 참과 거짓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명히 하는 것인데 용어를 고쳐 쓰자라는 건 뭐죠? 용어를 고쳐 쓰자라는 것은, 자, 나의 이 문단의 5번째 줄을 보면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어 고쳐 쓰자.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고자 하는 것이지 참과 거짓을 분명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건 참과 거짓을 분명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보기에 있는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2번 선택지를 답으로 이제 판단하는 과정. 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여기 선택지에 제시되어 있는 이 말 봐요. 이 말은 보기의 바탕을 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이 말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아, 이건 진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요 고려 용어를 고쳐 쓰자는 것이 진위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어야 해. 근데 지문을 봤더니 유기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는 것이야. 진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럼 연결이 안 되네. 이렇게 판단했어야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런 판단을 잘 못했다라고 한다면 요 8번의 2번 선택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다시 판단하는 연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이제 니은을 보면, 고금의 옛과 지금의 흥하고 망함은 현실의 객관적 형세인 시세 흐름에 따르는 것이며 사림의 제주와 덕행을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이런 시세 흐름을 중시하는 것이네요. 그러므로 천하의 일은 시세가 제일 중요하고 행복과 불행이 다름이며 옳고 그름의 구분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관점에 따르면 치평열함에 소들된 국가의 흥망에 대해서 이런 시세 흐름을 중시한다라는 객관적 형태인 시세 흐름이 있다고 봐야겠군. 요거 역시 이제 보기에 요 니은의 관점에 부합하죠. 그럼 맞아 떨어집니다. 딱딱 대응하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디귿의 관점에 따르면 신화에 제시된 진에 대한 비판은 신화에서 진나라 멸망의 원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에 대한 그런 비판적 시각 당이 드러나 있어요. 이거는 역사서예요. 역사서. 이 역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쵸? 여기 보세요. 역사란 선을 높이고 악을 낮추며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이 진에 대한 이런 비판은 디귿의 관점에 따르면 악을 낮추며 악을 징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낮추고 징계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적절합니다. 자, 이것이 요 이 역사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 역사서의 내용이라는 것, 요거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겼어요. 요 부분을 연결을 했어야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었어요.
육가는 역사를 중시했습니다. 역사를 관통하는 역사 변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제시한 게 신화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화에 제시된 진에 대한 비판은 이런 역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걸 떠올렸어야 돼. 그래서 요걸 연결고리를 매개로 삼아서 역사, 자, 이 악,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낮추고 악을 징계하는 것. 그렇지. 진나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악 낮추고 징계하는 것을 볼 수 있어.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번에 대한 판단 잘못한 학생들 지금 선생님 설명 참고해서 다시 한번 또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하고, 디귿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령 편찬과 관련한 세종의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또 이제 대응시키길 잘했어야 돼. 학문의 근본 경서라고 생각했어요. 세종은. 현실에서 학문의 구현은 뭘 한다고 생각을 했냐면 역사서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나의 이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경서는 도의 본체. 그러니까 경서는 도의 본체. 자, 그것의 큰 스님은 역사서. 그러면 도의 큰 스님이 역사서야. 그러니까 요 역사서가 여기에 역사서니까 도의 큰 스님을 연결돼요. 적절하죠. 여기 딱딱 대응시켜서 판단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8번 문제 정답이 2번인 것이고요. 마지막, 자, 1부의 마지막 문제 9번 문제 봅시다. 자, 이 9번 문제는요, 우리에게 이제 좀 더 꼼꼼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이 문제는요, 바꿔쓰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바꿔쓰기 할 때, 그럼 문맥에 따른 의미를 고려해야 된다. 요거를 이제 우리 좀 생각을 꼭 합시다. 그래서 거기 보면 기도하다라는 것은 사상 통제, 기도하다, 꾀한 겁니다. 그 기도하다라는 말 자체가 꾀하다예요. 그 다음에 흡수하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C를 보면 숭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숭상하다라는 것은 높여서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높여서 소중히 여긴다는 이런 맥락적인 의미를 고려해서 3번을 답으로 골랐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끼어들었다, 개입되었다, 주관이 끼어들었다는 얘기죠. 논란이 계속되었다, 논란이 이어졌다는 얘기죠. 정답 3번입니다. 자, 9번까지 함께 했고요. 자, 2부에서는 남은 독서 2세트 10번부터 17번까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2세트가 남았지만 우리 또 2부에서 잘 슬기롭게 잘 공부를 해 나가자고요. 2부에서 또 봅시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